원정고령부와 영천호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될 추세여서 녹조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인수에 주력해왔지만 전 최고 경영자 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혀온 DGB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관심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을 외면한다고 비난받아오던 지역 의원들이 20대 국회 하반기가 열리자마자 잇따라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헤매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의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교구를 비판한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 대교구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임성무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임 씨는 희망원 비리 문제를 다룬 한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대구 대교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와 역대 군사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역사와 희망원 사태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대교구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교회의 쇄신과 또 반성을 촉구하는 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복음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슬퍼요. 교구 비리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쇄신을 요구한 신자를 천주교회가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회 내부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은 조한길 대주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문건을 외부에 알린 정은규 monsignol을 정직시킨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온갖 인권 유린과 비리 등으로 얼룩진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의 책임자인 신부에 대해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희망원 생활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온 신부는 교구 내 주요 성당의 책임 신부로 복귀했습니다. 교구의 비리를 회개하고 밝히려고 했던 양심 있는 가톨릭 신자가 오히려 탄압을 받는 것들을 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지금이라도 과오를 깨닫고 임 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스스로 쇄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비리와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대구시립희망원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석연찮은 사업 추진에다 직원이 여성 거주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1년간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정신요양시설 원장이 지난해 8월에 만든 업무 협약 계획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뒤 희망원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희망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희망원 노숙인 시설의 거주인 한 명이 외출해서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흘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당뇨병을 앓던 거주인이 쓰러진 채 30분간 방치되는가 하면 여성 거주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희망원을 운영하는 전석복지재단은 정신요양시설 원장과 노숙인 거주시설 원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대구시립희망원에 있는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겁니다. 만 36년간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작년 5월 30일에 수탁을 포기했을 때 대구시는 그때 민간위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했다면 지금 1년간 벌어지고 있는 인사 참사와 운영 실패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 않느냐.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석복지재단은 지난 5월 대구시와 언론의 매도를 견디지 못해 희망원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 법인 설립이라든지 또 조례 개정 등 기타 준비 사항에 시간이 걸려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수하여 운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거주인을 몰래 촬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가 열리자마자 지역 의원들이 잇따라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어도 시큰둥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바뀐 모습이긴 한데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조장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첫 정무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주호영 의원은 대구 취수원과 공항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취수원은 대구와 구미, 공항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가덕도를 재추진하는 부산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고 어느 정도 다 만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다시 이걸 흔드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가덕도 공항을 견제하는 사이 국방위에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져오면 이제 국방부에서 또 조그마한 것도 시비를 걸어가 또 되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걸 원래대로 12월까지 이걸 확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에 속한 강효상 의원은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언급한 데 이어 폭염도 재난에 포함해 대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일당 독점 구도가 양당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수세에 몰린 지역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은행 비중이 절대적인 DGB 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증권사 인수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동안 전 최고 경영자 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혔었는데 최근 금융당국의 승인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DGB 지주는 이미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대주주와 4,500억 원의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 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박인규 전 회장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보류해왔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SK증권 매각건을 승인하면서 하이투자증권 건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대표이사 쪽에 그 문제가 상반기에 작년부터 불거져서 그게 아마 약간 딜레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진행해서 그거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촉각은 세우고 있는 편이죠, 사실은. DGB 지주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해 대구 경북에 집중된 지역적 한계와 높은 은행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사업 더하기 또 투자 부분에 대한 그 강화,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가능하게 되고요. 생애 주기의 관리,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권사에 대한 부분 인수가 좀 열망이 컸고요. 지역 경제의 그 역할과 비중이 큰 DGB 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될지는 다음 달 말쯤 판가른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치른 12경기에서 9승 3패, 7할 5푼의 승률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 주말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고 5위까지 올라선 삼성,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강한 삼성의 모습이 2018 시즌 중위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6할대 승률을 기록하며 5위까지 올라선 삼성. 분수령은 지난 21일과 22일 홈에서 올 시즌 돌풍의 팀 하나에 이틀 연속 거둔 끝내기 승리였습니다. 팀분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일단 선수들이 이제 모든 분야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스타전 직전 롯데전 3연승으로 시작해
지난 주말 기아전 수입까지 5팀을 만나 모두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는데요. 이 바탕엔 탄탄해진 마운드의 힘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기간 무려 3승을 거둔 신인 양창섭의 호투는 눈부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신인이니까 형들이 이제 파이팅도 많이 가지고 하면서 더 사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 NC와의 홈 3연전으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로 넘어갑니다. 최하위까지 떨어진 NC와 만나는 이번 주중 3연전에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라이온즈 파크 시대 첫 가을 야구의 꿈도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한때 최하위에 머물렀던 삼성의 이런 변화는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위권 싸움의 최대 변수가 된 삼성. 최근 달라진 팀 분위기를 취재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담당 서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5위에 오르기까지 그간의 순위 변화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올 시즌 참 시즌 초반은 우울했죠. 말 그대로 삼성 네. 팬들이 시즌 초반 하위권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삼성이었습니다. 4월 초에는 7, 8위 또 8, 9위를 기록하다가 4월 말에는 10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약 3주간 최하위에 머물면서 팀 창단 이후 첫 꼴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만 5월 말부터 팀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6, 7위 싸움을 이어가다가 다시 8위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펼쳐졌던 지금 보시는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잡으면서 네.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약속의 땅 포항입니다. 예, 포항에서 그랬죠.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15경기 동안 12승 3패,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단순히 팀 분위기가 올라왔다 아니면은 팀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치고 간다를 떠나서 투타 모든 면에서 고르게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이 흔히 여름에 강한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쩌면 뜨거운 도시 대구에 연고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여름에 삼성이 강한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좀 여름에 잘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시민운동장 시절에는 너무 덥기도 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성적,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더위에 강한, 특히 7월에 강한 삼성의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승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죠. 2014년, 2014년 같은 경우 12승 6패, 13승 7패로 시즌 최종 성적보다 높은 승률을 7월에 기록했습니다. 네. 또 2015년에는 최근 7월 가운데 가장 많은 승수였던 14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팍에 옮긴 첫 해인 2016년에는 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도 11승 10패로 시즌 최종 승률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해 역시 7월에 강한 삼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보는 팬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만 무엇보다 더가웃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 삼성 더가웃을 가보면은 과거 우승을 반복하던 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투수조와 타자조, 또 고참과 신인 선수 모든 면에서 고른 활약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고르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잠시 나왔던 선수들인데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나이인 박한희 선수에게 최근 팀 내 분위기와 또 그가 경험했던 과거 전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물었고요. 또 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죠. 양창섭 선수도 만나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하나가 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좀 한국 시리즈나 이제 포스트 시즌이나 많이 가봤지만 저희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 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하나하나가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팀 5강 들어가는 거랑 신인왕이랑 둘 중 고르라면 저는 5강 들어가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팀 분위기부터가 상승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석 기자, 그런데 이번 대구에서 가을 야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가을 야구를 만나는 것 같냐는 질문을 받는 거가 어색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가을 야구였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 또 현재 팀 전력이 이렇게 커왔던 과정, 올 시즌 꾸려왔던 과정을 보면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진짜 라팍에서의 첫 가을 야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NC와의 홈 3연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중계방송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또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은 3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예천군 지보면이 37.6도, 영천시 신령면이 36.7도를 기록했고 공식 측정치로는 의성이 36.4도, 상주 35.9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도 떨어진 가운데 상주에는 7.6mm, 김천은 3mm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영천호에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정고령보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지난 23일 밀리리터당 6,070개, 28일엔 24,000여 개로 2주 연속 1,000개를 넘었고 영천호도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녹조 또한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또 권 시장이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전파관리소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2018 어린이 전파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파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전파를 배울 수 있도록 전파에 대한 기초 이론과 함께 무선카 조정과 전자기기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다음 달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의 여름 휴가 기간에 지난해보다 2% 늘어난 하루 평균 42만 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4일에는 하루 동안 차량 45만 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8조 8,182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선 구미시와 봉화군이 최우수상을, 포항시와 의성군이 우수상, 안동시와 칠곡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3,63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만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이는 울릉도 절반의 면적인데 경기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보유 면적이 많았고 미국, 일본, 중국인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1,200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구미, 영천, 안동, 경주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지난해 수출 차질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구는 전체 수출 대비 0.1%, 경북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분쟁이 심화하거나 전 세계로 퍼지면 지역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국과 미국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와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최종 소비재 산업 확대 등을 조언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